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야, 이거 논란이 뜨거웠겠는데 딱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왜? 최근에 그 서울중앙지법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아마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 거야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죠. 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했는데 국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국감 못 나가요. 해놓고 정작 국감도 안 나오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수진 의원이 질의를 하자 김정중 원장이 맞아요. 내가 봐도 좀 보기 드문 상황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다 이게 오늘 모습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좌측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습. 그런데 등장할 때는 지팡이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마치고 나올 때는 오른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요. 등장할 때는 두 손으로 두 발로 걸어서 나올 때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글쎄요,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좀 차이점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에 입장하는 모습에서 지팡이가 없었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퇴장을 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정식적으로 찍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이 다소 힘들어서 그것을 지팡이를 짚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저 분할된 화면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재판 받을 만한 건강 상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를 나가시고 뭐 지팡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판장에서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 주재하고 당무 볼 정도면 재판을 참석하지 않을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재판 지연이 아주 악질적인 사법 방해입니다. 이제까지는 단식이고 뭐 그동안에 보식이고 건강회복이고 그랬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남은 재판은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총선 전 1심 선고를 미루기 위한 그리고 다음 대선 전 어떤 판결이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사법부가 정한 일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고 단식을 중단한 게 언제였냐면 9월 23일 날 단식을 중단했어요. 단식 24일 차였을 겁니다. 그러니 9월 23일 날 단식을 중단했고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단식을 중단한 지 32일이 지났더군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말이에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에 저지른 좀 행위이고 그리고 좀 피고인도 달라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상태면은 1심 판결에 나오는 게 최소 3년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대권 주말 가능해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자, 전주의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라는 곳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플러스 위례 플러스 성남FC 건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33부에서. 근데 이 형사합의 33부에 뭐 하나가 더 얹어졌어요, 최근에. 저 보이십니까? 정진상의 뇌물 혐의. 이게 더해진 거예요, 형사합의 33부에. 더 이렇게 심사해야 될 게 늘어난 거죠. 여기다가 백현동까지도 형사합의 33부에 플러스 더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또 끝이 아니라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까지도 형사합의 33부에 플러스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저 하나의 형사합의 33부에서 저 많은 것들을 다루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아마 빨라야 3년 뒤에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구자령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거는 굉장히 법원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과 법원 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재판부에서 할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법원장께서는 뭐 예규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법이 있는데 밑에 있는 예규까지 끌어가지고 33부를 갖다 붙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굳이 합의부에서 하더라도 굳이 33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합의부에서 해도 돼요. 거기까지도 그럼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33부로 요청도 안 했는데 일단 갖다 붙여놨어요. 거기선 그러면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의 재판으로 합치는 게 더 쉽겠죠. 그거를 되게 편하게 해주게끔 법원에서 세팅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도는 법이나 여태까지 실무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만약에 병합 신청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궁색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리 진행에서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텐데 백현동이랑 대장동은 쟁점이 겹치고 증인도 겹쳐요. 공무원도 오고 이러면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겠죠. 한 번 왔을 때 뭐 두 가지 다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의 성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길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단 하루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뒤로 갖다 붙일 뿐이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관련자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니까 재판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때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형에서 유리한 거는 예를 들어서 재판이 2개면 10년 나오면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재판으로 합치면 15년형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고인이 저 유죄입니다. 유죄 판결 나올 때 형량에서 유리한 점을 꾀하기 위해서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 자기 무죄라 그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주장은 포기하셔야죠. 무죄 주장하시면서 이거를 갖다 붙이자고 하는 거는 그러면 무죄라고 주장하시면은 그 유리한 판결 빨리 받으시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만 기소된 게 아니라 위증을 한 사람도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딸려 들어가면 자신의 인생이 한 3년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게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왜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가가지고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3년을 지켜봐야 되나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 대해서 예전에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고 대법원 선거 앞두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판결 빨리 해라 내 삶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래 가지 않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그 위증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인권의 보호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그분을 위해서도 병합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서재현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또 병합해도 되고 뭐 기소 따로 해도 되긴 되는데 재판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것이에요. 이게 또 명예훼손 아닌가요? 명예훼손이다. 진짜로 중앙지법 법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리고 검찰에서는 저도
법조인이 아니지만 특이했던 게 대장동 수사 계속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백현동 수사 병합을 요구합니다, 검찰이. 그러면서 왜 또 이것은 또 위증교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왜 또 병합하려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법원장의 지금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또 뭐 뒤에서 또 작업을 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 절차가 나오고 나서 문제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재판부 저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곽상도 국민의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관련해서 1심 무죄 받고 검찰에 8개월 만에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왜 50억 받았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상관이 없다면서 무죄를 내리나요? 이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나요? 이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에 대한 법이 있는데 예규까지 가가지고 예외를 선택했으니까 이상하다, 여태까지하고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인들의 사건은 유독 오래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 권력을 눈치 봐가지고 사표 수리도 안 했었던 게 들통이 났잖아요. 법원에서 먼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웠던 여러 가지 선례가 있으니 이것마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우리 강성필 부원장께서도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그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 법조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법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여러 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 이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형법은 그 미국처럼 합산주의가 아니라 가산주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보통 A, B, C 세 가지의 범죄가 있었을 때 가장 큰 범죄를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2분의 1에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100년, 200년 해봤자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논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문의 어떤 지점도 있지만 어떤 그 반대 입장도 있다는 걸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아니 자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도 의혹 제기를 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재판장 앞에서 검찰도 이재명 대표 측도 충분하게 이렇게 소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계속해서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이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우리 여당, 야당 다 떠나서 이런 건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다 떠나서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얘기니까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